일단은 계약 해지를 해야죠.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통지를 하면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계약이 이제 해지된 걸로 보는데, 2기의 차임을 연체를 하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해도 안 받고 뭐 전화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찾아가도 없는 것 같고 한다면,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제일 좋긴 한데, 내용 증명은 안 받아버리면 그만이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해지를 통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한다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. 그런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처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것들은 발송하는 순간 이제 들어가니까 받았다고 봅니다. 그냥 그렇게 간주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방법은 몇 기의 차임을 연체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 증명을 써서 등기우편으로 우체국에서 발송을 한 다음에, 그러면 그 당사자용 보관용을 하나 주거든요. 그거를 뭐 스캔을 하든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메시지로 또 보내는 거죠. 그러면 설령 내용 증명이 반송되어서 오더라도 그런 내용이 임차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문자로 카카오톡 이렇게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은 거 확인하는 거는 인정 안 합니까? 인정되죠. 1이 없어지면 완전 도달된 거고, 네. 설령 1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도달한 걸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. 해지 통지만 하면 끝이냐?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?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멱살 잡고 끄집어 올 수는 없으니까, 소송을 할 때 이제 그렇게 통지를 했다. 그럼에도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장에 쓰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소장을 써서 보내는데, 이때에도 좀 기술적인 게, 소장도 일종의 내용 증명 같은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다가 이 소장의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해지를 통보한다, 이렇게 쓰면 소장에 적혀 있는 그 해지 내용이 상대방한테 갈 거 아닙니까? 그럼 해지된 거죠. 네. 대신에 이제 그 해지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건데, 그래서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다시 한번 해지를 통지합니다. 이런 문구 하나 더 써주시면 확실해요. 그럼 또 궁금한 게, 이렇게 변호사님 힘을 좀 얻으려면 아무래도 또 비용도 궁금한데, 네. 예를 들어서 뭐 월세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하면 많이 늘어도 1,000, 2,000인데 비용은 그렇게 변호사님 부탁드리면은 사실 얼마 정도 요즘 모르겠어요. 저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, 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 뭐 한 5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저렴하게 할 때는 300만 원까지도 할 때도 있고, 정말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같으면 좀 더 저렴하게 할 때도 있어요. 근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 거고요. 착수금이 그런 거고, 이제 나중에 성공보수금은 따로 약정을 하는데,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납된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인지, 아니면 건물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게 목적인지, 이거부터 정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건물을 인도받을 것 같으면 내가 연체된 월세 액수가 맞냐 적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오히려 건물 인도는 당장 안 받아도 되고,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돈으로 괴롭히고 싶다 라고 하시면 계약 해지를 안 해버리면 돼요. 계약 해지는 하지 않고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거는 거죠. 이거는 이제 주택보다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월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으니까.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계약은 해지하지 않고 뭐 연체된 월차임이 한 2년치가 있다. 그 3년 넘어가면 소멸시효로 사라지거든요. 매 월 단위로 3년씩 소멸시효가 붙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청구하는 시점 기준으로 3년이 넘어간 거는 청구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어쨌든 3년 이내에 있는 거는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, 그거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한 돈 1,000만 원 넘어간다. 사실은 월에 한 200만 원, 300만 원 금방 받잖아요. 그러면 2년이면 몇 천만 원 되잖아요. 그러면 그 돈 내놓으라라고 청구를 하면서 앞으로도 월세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계약 해지는 하지 않고.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이 보통은 월세 안 주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말지, 나가라고 할 때까지 시간 버티면서 판결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걸리니까 버텨야지,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.
그러면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도치를 치는데 세입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네. 몇 분 아니에요. 몇 분이 어떻게 돼요? 근데 이제 결국에는 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이 안 되면 사실 뭐 휴지 조각 비슷하게 되는 건데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그 계좌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임차인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정도는 알잖아요. 우리가 이제 월세를 받으시면 은행 정보는 뜨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은행들에다가 채권 압류 추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채무 불이행자라고 그 명부가 있습니다.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는 금융거래를 거의 못하게 되죠. 그러면 이제 답답하니까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밝혀보라 라는 명시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별 게 없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재산 조회를 신청해 볼 수가 있어요. 뭐 금융기관, 그 다음에 뭐 토지 부동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조회해 볼 수가 있죠. 어쨌든 연락이 안 되고 찾아가도 뭐 대응이 안 됐고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네요. 네, 그렇죠.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을까요? 어렵긴 한데. 근데 결국에는 어차피 약속을 해도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문제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야, 이런 문구를 쓰면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? 이런 거는 백날 고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구를 썼기 때문에 약속이 잘 이행될 거야, 잘 이행되지 않을 거야, 이거보다는 어차피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야 되고, 그 말은 소송을 안 가고도 좀 빨리 뭔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좋죠. 그래서, 요즘은 수도권 쪽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재소전 화해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미리 이러이러한 불이행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를 약속을 해가지고 재소전 화해를 받아버리면 됩니다. 그러면 뭐 몇 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다라고 하면 뭐 인도를 하기로 한다 뭐 이런 게 화해 내용에 나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연체할 거라고 속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재소전 화해를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, 또.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거든요. 임차인 입장에서도, 내가 계약이 끝났는데, 월세 연체도 없고 다 정상적으로 인도도 다 하는데,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? 그러면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시간 낭비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뭐 연체이자 얼마 붙여가지고 보증금을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런 내용 다 추가하면 되죠. 그래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것,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 다 넣어서 판결과 똑같은 내용으로 미리 재소전 화해를 만들 수도 있어요. 네.